네, 우리 지역의 소식과 사건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집중 취재의 송민서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제가 낙동강 재자연화 문제인데요. 앞서서 습지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습지는요, 하천이나 늪으로 둘러싸여 있는 습한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생물의 다양성으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영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을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달성군에 있는 달성습지와 구미 해평면에 위치한 해평습지가 중요한 습지로 손꼽힙니다. 자, 자연 생태학적으로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이곳에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가까운 달성습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곳은 맹꽁이 서식처로 잘 알려진 달성 습지인데요. 달성 습지에서 이어지는 화원동산 일대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천연 보호 중인 모감조나무 군락지로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 단방로는 상당히 그 생태 교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그 화원동산과 오른쪽에 있는 달성 습지가 사실은 연결된 생태 공간입니다. 더구나 여기 하원동산 하시계에는 주리부엉이하고 사기, 멸종위기종들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사 구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방로를 만들었고, 지금 주리부엉이하고 사기 목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기 그곳을 서식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기에도 강의 색이 굉장히 탁해 보이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오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오수들이 비만 오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낙동강은 또 공교롭게도 볼을 막아놨습니다. 물이 정체돼 있죠. 그래서 그 하수 슬러지와 하수들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바닥에 쌓이게 되고 안에서 썩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슬러지와 하수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달성습지로 유입되는 물길인 대명천을 찾았습니다.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바로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들인데요. 보기에도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성서공단의 오수들이 모이는 자직관로입니다. 근데 이제 배수들도 섞여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지금 역한 냄새가 풍기는 지금 오수들이 갇혀 있고, 이 관로 자체가 완전히密폐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비만 오면 이 관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대명천이라는 하천인데, 대명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이 오수들이 그대로 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또 달성부로 강이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수들이 그대로 흘러가서 강바닥에 쌓입니다. 그래서 강바닥이 썩어서 지금 메탄가스까지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바닥은 완전히 시궁창입니다. 이게 그동안 쌓였던 슬러지들, 여기 넘어온 슬러지들이 여기에서 바닥에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습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오수 문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달성습지의 심각한 오염 상태, 현 상태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봤고요.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보니까 달성습지 강물 검은색의 밑에 뭐 기포도 막 올라오고요. 상황이 심각성이 그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건 뭐 일반인 누구나 가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공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화원 유원지를 가게 되면 이제 화원 동산이 있고, 네. 동산 앞에 이게 하시계인데요. 그 하시계 앞으로 이제 단방로를 놔놨습니다. 그 단방로에서 본 모습인데, 아까 본 모습이. 근데 지금 이제 가을철이라서 좀 덜한데, 여름에는 정말 그 강 전체에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 주의보를 내려야 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화원동산에 생태 탐방로 조성된다고 해서 그때도 한번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곳이나 지금 얘기하는 달성습지나
다 하나로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하원동산 그냥 야트막한 이제 산입니다. 네. 산이고 뒤쪽으로도 산이 연결돼 있고 그것과 이제 달성습지가 연결된 생태계이고 그게 지금 달성부로 갇혀 있어서 물이 많아서 그렇죠. 네. 예전에 물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얕았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도 마음껏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지점에 딱 이제 탐방로를 놓은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저 라인이 탐방로 예, 라인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저게 사람들이 이제 밤낮 교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네. 밤에도 야간에 불볕까지 밝히면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란 요소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목격됐던 수리봉이나 사기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서식 공간으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교란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또 화원 유연지가 오염이 됐고 달성 습지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곳은 지금 오염이 된 원인은 뭐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낙동강이 이제 수많은 지천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천 중에 하나가 진천천이 있고 대명천이 있습니다. 그 대명천에는 성서산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옥배수들이 하수관거의 함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통해서 비만 오면 흘러 넘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강은 또 보로 막혀 있어서 네. 강이 더욱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하수 관로 시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송민서 리포터가 좀 정리를 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하수 관로 시설은요, 하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로와 함유식 하수관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하수를 하수 처리 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합니다. 이 하수관로는 함유식과 분류식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함유식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과 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고, 분류식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과 하수가 각각 구분돼서 흐르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오수와 빗물을 애초부터 구분을 해서 흘려보내는 방식이 조금 더 오염이 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염이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100% 분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떨지 주요 광역시별 하수 관로 시설의 분류 화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화면 한번 보시면요.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은 10%고요. 대구는 41%, 부산 49%, 인천 53%, 광주 61%, 대전 55%, 울산 한번 보시면요. 정말 높습니다. 98%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세종시는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구 구군별 분류 화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계시듯이 서구, 중구, 남구는 한 자릿수로 정말 낮게 표현을 되고 있고요. 수성구가 그다음으로 22%, 북구가 48%, 동구가 지금 49%를 나타내고 있고, 이쪽에 달서구와 달성군을 보시면 달성군이 67%, 달서구가 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달서구와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분류 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면 보셨던 것처럼 오수가 흘러 넘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의 대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네. 그 악취도 상당히 심하고 네. 뭐 슬러지 비슷한 게 이렇게 막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성서공단의 폐수는 아닙니까? 공단의 폐수는 서부하수 처리장 안에 폐수 처리장이 따로 별도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전량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일단 현장 확인 결과 이제 고려 조사는 됐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유입되는 물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예. 결국 이제 함유식을 이제 분류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향후에 저희들은 2035년까지 대구시 전역을 현재보다 좀 더 높은 율로 분류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이나 금호강이나 뭐 이런 쪽에 하천 쪽에 100% 분류화 작업을 해서 차직관로가 아닌
오수 간선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100% 처리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들으셨다시피 지금 아까 그 뭐였죠?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었는데 네. 대구가 상당히 분류식률이 낮았잖아요. 네. 그거 2035년까지는 거의 곳곳에 100%까지는 높이겠다는 이런 얘기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우선 그 대명천 문제는 네. 제가 단연간 확인한 것으로는 배수가 그 안에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로 부분에 그 파손 같은 게 있어서 네. 배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장면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 4대강 사업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산의 일부만 들이더라도 네.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시급해야 될 이런 오호수 관로 분리 사업에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돈을 들인 게 아니라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드는 네. 엉뚱한 데 이제 돈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사를 시급했더라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웃심이 남는 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 관계자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2035년까지 부문적으로 100%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의 20년 가까이 한 17, 8년의 시간도 걸릴 그렇습니다. 거고 네. 사실 공사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공사는 아닐 거고 비용도 네,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단기적인, 중기적인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은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그 물순환 체계 이런 것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빗물 같은 게 사실은 그 오수 관로에 유입되는 것인데 그래서 흘러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빗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원이죠. 자원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빗물 저장소 같은 것을 많이 두거든요. 건물의 옥상 같은데 네. 그런 데를 또 활용해서 텃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빗물 저장소 같은 것을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 그 빗물 투수율 지금 다 아스팔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 이제 예. 하수 관로로 유입됩니다. 그렇죠. 그런 아스팔트 구조를 좀 개선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초기 우수가 흘러 넘치는 이런 오수들을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강으로 바로 내버리지 않고 저장을 해서 다시 하수 처리 시설로 가서 다시 정수해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뭐 빗물도 그렇고 오수도 그렇고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또 낙동강은 우리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오수가 그대로 유입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화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지역도 보면 달서구하고 달성구는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군은 아니 군이나 뭐 시는 어떤가요? 예, 다른 구군도 아까 자료를 보면 이제 예.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게 도심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예. 오래된 곳은 다시 대부분 함유식으로 돼 있고 네. 뒤늦게 이제 신설된 달서구 같은 경우도 새로 이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인데 앞서 타시하고 비교된 자료 보니까 울산하고 세종시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예, 울산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시로 많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모호수 관로 분리 사업을 많이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도심, 그 서울 같은 것도 이제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이 낮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서울의 서울. 경우에는 10%로 조금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거대 도심이고 도시가 만들어진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함유식으로 돼 있던 것을 뜯어 고치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서울과 달리 낙동강은 이제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이 네. 서울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지수장들이 그런 함유식 관로가 있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오수들이 들어올 염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낙동강 전역이 사실은 지수장입니다. 네. 그 대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산 경남에
이런 이제 오수들 영향으로 수질 악화가 일어나서 심각한 걱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시의 이런 대구시의 오수 관로 분리 사업 이런 근본적인 사업들은 빠른 시일 안에 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폐수로 인해서 하천이나 생태계가 오염되는 그로 인한 우리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추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하고요, 여기 분류화식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유가 가능합니까?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예,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그 대구시도 이제 추정하기로 2, 3조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대구시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채 대구시가 지금 물 정책의 대부분 핵심 사항은 지손 이전 주장입니다. 근데 지손 이전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지손을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수질 오염 부하가 하류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부산 경남에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남남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소원은 그냥 상류로 대구만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전체를 살려서 우리 전 영남이 고르게 나누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는 또 낙동강의 중류입니다. 네. 중류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대구시가 좀 책임 있는 행정을 벌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낙동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4대강 사업. 네,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4대강 사업을 이제 그 한 가지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는 강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오폐수들은 계속 강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흘러가 버리면 덜한데 이게 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강 바닥에 쌓입니다. 그래서 강바닥 자체가 썩어가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폐수들은 강으로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강을 볼을 막아 놓으니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원래 조류 대발성이라는 아주 유례없는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와 관련된 사업이겠죠. 정부에서 그 4대강 사업 보호 개방하겠다. 예. 모니터링 한번 강화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 보호 개방 현안과 관련된 이 관계자 인터뷰 잠깐 듣고 다시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낙동강 유에는 전체 총 8개의 보호가 있습니다. 중상류에 있는 그 상주, 낙단, 구미, 그 7곡 보인 경우에는 지금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정 고령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처럼 18.25m를 유지하고 있고 달성보는 10월 25일부터 개방을 해서 13m 주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제 같은 경우에 합천 창녕보 같은 경우는 현재 9.2m를 개방하고 있는 중인데요. 11월 20일부터 다시 4.9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고 창녕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4.8m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10월 10일부터 개방을 해서 현재 최저 수위인 2.2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 위쪽 지방 좀 중상류층으로 갈수록 좀 보호 개방을 덜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죠? 예, 농민 반발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상주보 닭담보를 가보게 되면 이제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은수막이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도배가 된 명단을 보면 농민단체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간변 조직들이 많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그 관변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수문 개방 반대를 위한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냐. 정치적인. 예, 그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용수 문제 때문에 또 반대할 충분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농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짓기 수월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낙동강의 이제 물 공급 체계를 보면 논농사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논농사는 주로 이제 모내기철에 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수문 개방을 해서 강의 변화상을 보겠다는 것은 지금 겨울에 이제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겨울은 농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반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 가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댐에 지금 강물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개방을 하더라도 나중에 봄에 또 다시 수문을 닫거든요.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수문을 개방하면 어떤 식으로 이 낙동강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 강은 이제 사실은 그 살아있는 거대한 자연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래톱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래가 굉장히 수질을 정화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습지, 우리가 해평 습지, 달성 습지를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수생 식물들, 그다음에 저서 생물들 이런 것들이 수질 정화를 해줍니다. 근데 강이 흐르지 않게 되면 그런 기능, 그런 생물들과 습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이제 흐르게 하고 재자연을 하겠다는 것은 강을 감각게 만들어서 이런 거대한 자연 정화 시스템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해야지 우리 또 맑은 물도 먹게 되겠지만 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듯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과 함께하고 있는 자연생태 보호구가 이 달성습지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미 해평습지. 여기도 한번 또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미시 해평면에 위치한 해평습지는요, 철새 도래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과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정수 국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해평습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과 구미보에서 방류되는 낙동강이 만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모래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곳은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바로 합수부입니다. 합수부. 그래서 그 4대강 사업하면서 이곳을 한 6m 깊이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감천에서 모래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이 합수부 일대가 옛날 모습으로 복원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래톱이 꽤 넓게 형성됐고 이런 모래톱이 있어야지 겨울 철새들이 안전하게 이 모래톱에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새들이 도래를 하는 것이죠. 자연이 되살아나면서 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큰 고니도 보이고요. 하천에서 주로 서식하는 가마우지도 보입니다. 거기다 텃새인 외가리무리와 유유히 서 있는 백로 한 쌍도 눈에 띕니다. 한편 철새도래지로 유명했던 해평습지는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호수로 변해버린 해평습지에는 철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 전에는 여기에 흑두루미라든가 제두루미, 고니, 쐐기러기 수많은 개체들이 여기에 날아와서 집단적인 군무도 보이고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여기를 준설을 하고 아래 이제 칠곡보 물을 담수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옛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침을 밝혔고 그래서 칠곡보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추게 되면 여기 이제 모래톱이 돌아오면서 해평습지가 옛날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새들도 날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나 생뚱맞게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생태적으로도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측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다가 저기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생태계도 훼손할 뿐더러 상수원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교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 생태를 보고 해평습지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공사. 개발 논리에 의해 우리의 식수원과 자연이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네, 이렇게 자연 생태 보고 그리고 철새 도래지인 해평습지에서 지금 교량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 해평습지는 그 공사장 바로 인근에 수선대교가 있습니다. 수선대교에서부터 한 8km 이르는 구간을 이제 주로 말하는 곳인데 네. 그 구간의 핵심적인 공간에 교량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곳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자리는 극두름이라든가 근곤이라든가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이제 도래를 했던 것이고 작년에까지 그 자리에 근곤이 무리가 집단적으로
쉬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한 그런 곳에 지금 교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가 됐을 법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교량공사 얘기가 나온 것이 10년 전입니다. 벌써 네. 10년 전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공사가 안 됐던 것은 그만큼 이곳이 이제 민감한 구역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이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해평습지를 망쳐놓으니까 2015년경인가 평가를 회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망가진 상태에서 회비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해평습지를 2번이나 환경부가 국토부가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좀 복잡했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송미수 리포터가 좀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예.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진입도로는요. 구미시 고아읍과 구미시 해평면을 잇는 도로입니다. 일반 국도와 국가산업단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이 사업은 2009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취수원 보호와 철새 도래지라는 이유로 부동의 통보를 했고요. 2012년 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해 2013년 2월에 다시 한번 조정 요청 심의 결과 환경부가 불수용을 통보하면서 2015년 다시 조정 요청 심의 결과 재협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 2015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심의 결과 재협의에 따른 추가 대책을 요청하게 됐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그해 12월 추가 대책 검토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서 2016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송미수 리포터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정리하자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견이 있었고 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산에다가 뭐 대책을 내놔라 했더니 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 대책 내놓으니까 그냥 합의해서 통과 이렇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추후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공사는 이제 본 공사는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가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시간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른바 이제 저기 보안 대책이라는 것이 네. 보면 이제 모래톱을 복원하고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이런 것인데, 근데 그런 것으로 서식지가 복원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비판하는 아주 주된 이유는 사실 4대강 재자연을 하게 되면 7곡번 이제 수위를 내리게 되면 해평습지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지금 교량을 놓는 그 자리가 핵심적으로 철새들이 도래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교량을 놓아버리면 그런 심각한 생태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교량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예. 지도에서 보더라도 바로 위에 보면 이제 공사장 바로 이제 1, 2km 상류에 숭선대교라는 큰 교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고 있는 하류 3km 정도 부분에 네, 화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고화대교라는 또 큰 교량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아래는 또 산호대교라는 큰 교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 많은 교량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교량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비판 지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상대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량이 또 신설된 데는 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공사 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취재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진입도로는 구미시 해평면과 산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건설 중인 도로이다라고 밝히면서요. 2024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본 공사 남측 4.5km에 신설되는 고화대교를 활용할 경우에 도로 확장 등으로 1,441억 원 규모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통행거리 6.9km가 늘어나서 이용자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어 현재의 노선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구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도 환경단체와 환경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부산국토관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마지막에 보니까는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하겠다는데 이 과정은 분명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들은 뭐 전혀 뭐 협의 의견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토부의 답변이 좀 불충실한 것이 네. 숭선대교란 교량이 바로 1km 상류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 고화도교는 아까 뭐 1,440억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것과는 뭐 차원이 다른 비용 절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를 했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라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구미 5산단이 지금 사실은 구미 산단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 공실화 현상 이른바 네네. 이제 네. 삼성도 떠나고 예. 있는 산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산단을 또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량이 놓이고 그래서 생태가 훼손되고 이런 사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심각하게 전면적으로 좀 대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도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도 서면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조류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 내용 이행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평가서상의 저감 방안 및 환경청이 제시한 대책안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사업 착공 이후 매년 제출하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서를 엄중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입도로의 관리 감독은 구미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미시청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식수원 안전과 자연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장님, 이 관리 감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예, 관리 감독은 그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좀 전면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이곳이 그 정말 핵심적인 생태 거점이기도 하고 상수도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걸맞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뭐 사후 대책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겨울에 그 절세들이 오는 시기입니다. 네. 이런 식의 공사를 하는 마당에 무슨 사후 대책이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대강 재자연화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구간은 이곳입니다.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근접한 곳이죠. 달성 습지, 해평 습지, 자연화, 낙동강 재자연화에 관한 문제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이셨고요.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